안녕하세요. 질세배 진리입니다. 네, 벌써 11월이 시작되는데요. 어느덧 이제 내 아이의 내년을 또 계획하고 또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즌이 다가온 것 같아요. 지금 아이가 한국 나이로 7살이라면 이제 예비 초등학생 엄마로서 여러 가지 고민과 또 걱정이 되실 테고, 또 이제 아이가 뭐 4살, 5살이라면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될지, 일반 유치원 아니면 뭐 놀이학교 이런 데 보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이 되실 텐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영어 유치원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저의 생각이나 또 선배맘으로서의 조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영어 유치원을 보내시려는 엄마들의 가장 큰 이유는 내 아이가 영어를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과 함께 영어 인풋, 그러니까 영어를 노출하기에 정말 좋은 환경이라는 그 이유가 가장 크실 텐데요. 그러면 영유를 보내면 내 아이가 정말 영어를 잘하게 될까? 아니면 영유를 보내지 않았을 때 내 아이가 진짜 영어를 잘 못하는 아이가 될까? 이 질문들에 대한 고민을 저랑 같이 나눠보시면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영유를 고민하신다면 가장 먼저 선택하셔야 할 것이 이 학습식 영유를 보낼 것인지 아니면 놀이식 영유를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말 그대로 학습식 영유는 영어로 공부를 좀 시키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 문자 위주의 읽고 쓰기 방식에 그 중점을 둔 수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아무래도 이 학습 중심이다 보니까 읽고 쓰기의 그 레벨을 계속 이제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또 그뿐 아니라 이제 단어, 스피치 같은 그런 테스트들도 이제 정기적으로 있다 보니까 엄마 본인도 자꾸 그 경쟁심이 안 생길래야 도 안 생길 수가 없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또 이제 옆에 아이들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내 아이가 어느 정도인지도 자꾸 이제 신경이 쓰게 되고 이제 그런 분위기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학습식 영유가 100% 공부만 하는 곳은 아니고, 아무래도 유아기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학습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또 다양한 체험들도 많이 하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영어 학습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이 영유가 보통 5세반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 5세반, 6세, 7세반으로 올라갈수록 이 공부량도 많아지고 확실히 그 학업량이 좀 타이트해지는 그런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이 졸업하는 그 7세반 아이들이 학습량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나이잖아요. 7세라 해도 아직 애기 같은 애들인데 그 영유에서 이제 졸업반이라는 이유로 너무 이제 많은 양을 그 학습해야 되고,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이제 너무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어린 나이의 아이들에게 좀 무리한 학습량을 이렇게 과도하게 경쟁시키듯이 하는 그 자체가 좀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어른들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렇게 영어 공부를 이제 많이 시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영유를 이제 다니지 않은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아이가 그 시기 때는 영어를 좀 굉장히 잘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전에 비해서 영어가 많이 늘어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 마음속에 이제 영어 하면은 정말 막 질리기도 하고 영어를 이제 점점 싫어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체크 포인트가 있겠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놀이식 영유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아이들에게 학습식보다는 놀이 위주의 그 영어 환경을 조성해주면서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뭐 압박감이나 부담감 없이 즐겁게 이제 영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곳인데요. 자, 근데 여기서 함정. 영어 유치원을 보내시려는 그 초기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내 아이가 영어를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이제 그 영유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느슨한 영어 환경에서 뭐 한국말을 써도 되고 이제 뭐 그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에서 그 원어민 선생님 몇 분과 이제 뭐 다양한 체험 또 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영어를 이제 긴 시간 노출을 했을 때, 영어라는 측면에서 그 결과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들이는 돈이 이제 너무 아깝다라는 거죠. 영어를 잘하게 해주려고 그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이제 보내는 것이 영유의 가장 큰 목적인데, 좀 타이트한 학습식은 내 아이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좋은 마음으로 선택했던 그 놀이식 영유가 또 이 영어라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렇게 투자 대비 이게 효과가 또 있나, 이걸 봤을 때는 다시 그 고민이 원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영어 유치원들은 엄밀히 말하면 유치원이 아니라 어학원, 그러니까 학원에 속하는 교육 사업기관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 선생님을 포함해서 가르치는 교사들의 전공이 유아교육자 출신들이 아니라 해도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그 점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내 아이가 이 영어 유치원을 다니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이 영어 인풋이 주어지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게 뭐 학습식 영유가 됐든 아니면 놀이식 영유가 됐든 아이가 점점 영어가 이제 익숙해지고 영어를 사용하는 그 양이 늘어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영어가 점점 익숙해진다고 해서 영어를 잘하게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을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싫든 좋든 이 영어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니까 영어 자체에는 익숙해져 가고 있지만 지속되는 그 레벨 테스트나 그런 경쟁에서 영어가 점점 싫어져 갈 수도 있거든요. 아니, 뭐든 간에 싫은데 잘하게 되는 거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또 한편 이 놀이식 영유를 다시 생각해보면 영어 환경에 노출은 되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영어 자체는 좀 익숙해져 가기는 할 텐데 뭔가 그 체계적이고 몰입력 있는 뭐 리딩, 라이팅 이런 학습이 좀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결국 이도저도 아닌 특히 이 영어 측면에서 봤을 때는 효과 대비 가성비도 너무 떨어지고 정식 유아교육 전공자도 아닌 선생님들한테 내 아이를 그 믿고 교육을 맡길 만큼 교육적 가치가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메리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 아이가 이제 11살이 됐고요. 저도 저희 아이 유치원을 고민하던 때가 있었고 이제 그 당시에 주위 또래 엄마들과 또 서로 이렇게 고민을 나누면서 엄마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눴었는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발견한 좀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엄마표 영어를 해오는 엄마와 아닌 엄마에 따라서 이 영어 유치원이라는 곳에 대한 그 기대라든지 의존도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그 사실을 제가 좀 알겠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4살, 5살 때에도 이 영유에 대한 인기는 여전히 높았었고 뭐 해마다 그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였었고요. 또 그랬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그 영어 유치원을 보내든 안 보내든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놀이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같은 놀이학교를 다니던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5세 만으로 넘어갈 때는 영유로 이동하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영유에 관심이 많고 결국 이 영유를 선택하신 대부분의 엄마들을 제가 보니까 엄마표 영어를 해오지도 않았지만 이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 앞으로도 엄마표 영어는 별로 하실 의향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이 영유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마치 그 영어 유치원의 반대말이 엄마표 영어이기라도 한 것처럼 정말 신기하게 좀 그렇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제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영어 유치원을 보낼까 말까에 대한 고민은 정말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선은 그 저희 아이가 그 돌무렵 때 제가 읽었던 그 육아서 중에 불량육아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엄마표 영어를 이제 내가 꼭 하겠다라는 그 다짐이 확고했었고, 또 정말 그 책을 따라서 이제 꾸준히 했을 때 아이가 이미 뭐 3살, 4살 때만 해도 그 영어가 정말 폭풍성장하고 있는 게 정말 눈으로 보일 정도로 이제 느껴졌었기 때문에 더더욱 시간이 갈수록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는 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정말 전혀 안 생기더라고요. 제가 뭐 영어를 잘하던 엄마도 아니었고 더욱이 영어를 뭐 잘 가르칠 자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매일 한 2-3시간 정도 그 영어 영상이나 영어 소리 노출을 해주고 또 자기 전에 한 3-4시간 정도 뭐 사실 시간에 구애 없이 아이가 뭐 계속 이제 원하면 원하는 만큼 그 쉬운 그림책들 뭐 하루에 매일 한 3-4시간씩 읽어줬던 거, 정말 제가 해준 그 엄마표 영어는 그게 다였어요. 그 이상은 저의 영어 실력이 뭐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은 해줄 수도 없었고 이제 그 정도의 노출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영어가 정말 한 3-4살만 돼도 이제 폭풍성장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다시 드리는 이유는 이 엄마표 영어를 안 해보신 분이나 아니면 해보시긴 했는데 너무 막 이것저것 많은 걸 하시다가 이제 지쳐서 결국 포기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엄마표 영어 그러면 막 뭔가 굉장히 거창할 것 같고 이제 막 엄두도 못 낼 것 같은 이제 그런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근데 막상 해보면 정말 그 방법이 복잡하거나 거창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막 너무 복잡하고 막 거창한 것들 엄마표 영어로 이제 해주다 보면 엄마도 너무 지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꾸준히 되지도 않고 이제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 엄마표 영어를 이제 길게 제대로 가려면 그냥 심플하고 단순하게 하시면 돼요. 이제 그 영어 소리 노출, 영어 영상 이제 좋은 그 컨텐츠 고르셔서 매일매일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 노출해 주시는 거, 그리고 잠자리 들기 전에 이제 그 영어 원서를 엄마 그 영어 수준에 맞게끔 좀 쉬운 것부터 해서 뭐 한두 권 요 정도보다는 좀 넉넉하게 권수를 좀
늘리셔서 매일매일 좀 그렇게 책 읽어주시는 거 정말 딱 요만큼만 하셔도 충분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를 하실 때는 엄마의 영어 실력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저도 뭐 그 당시에는 영어가 지금보다도 훨씬 부족했었고 많이 못했었지만 그냥 저도 읽어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냥 그 소리 내서 읽어주고 그런 게 습관만 돼도 엄마표 영어로는 충분히 잘하고 계시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이 엄마표 영어를 하실 때 꼭 필요한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이 꾸준함과 열정, 이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 엄마표 영어를 하기 전에 저를 이제 보면 뭔가를 할 때 그 열정은 있는데 꾸준함은 정말 잘 안 되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저뿐 아니라 정말 주변에 많은 엄마들과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 그 꾸준함에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엄마표 영어는 엄마의 입장에서 뭘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 아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모성애인데 내가 이걸 매일 꾸준히 내 아이를 위해서 읽어줬을 때 내 아이가 분명히 영어가 이제 잘 될 거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는 이상은 이게 중간에 포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엄마표 영어를 할 때 저의 그 부족한 끈기는 뭐 한마디로 이제 모성애로 극복을 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엄마표 영어를 좀 일찍서부터 시작을 했다 보니까 내 아이가 이제 그 유치원을 고민하던 그 시점에 이제 주변을 둘러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영유도 알아보러 다니시고 또 결국 영유를 선택해서 그 비싼 돈을 내는 그런 엄마들과 이제 제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마음적으로 굉장히 여유도 있고 또 돈도 뭐 비싼 돈을 들이지 않고 있었으니까 그런 좀 어떤 여유가 좀 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희 집 일상을 보면 이제 그 다니고 있던 놀이학교가 10시에 등원을 했기 때문에 10시에 가면 2시까지 있다가 2시에 이제 돌아오면 뭐 낮잠 자고 낮잠 자서 일어나면 뭐 영어 영상 한 2-3시간 보고 그리고 저녁 먹고 좀 또 놀다가 밤에 이제 자기 전에 베타임 스토리를 뭐 원껏 정말 한 몇 시간씩 4-5시간 뭐 6-7시간 한 날도 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일상이 굉장히 단조롭죠. 뭐 그 주변 또래들에 비해서는 뭘 하고 있는 것도 없었고 제 기억에 그 당시에 뭐 가배, 뭐 음물, 준물 이런 걸 주변에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런 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일상은 굉장히 뭐 단순하고 단조로웠지만 근데 그 체교가 또 엄마표 영어는 그 눈에 보이지 않게 매일매일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복리 효과처럼 굉장히 커져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아이가 한 5세 정도만 돼도 많은 엄마들이 그 내 아이 사교육에 관심도 굉장히 커지고 실제로 이것저것 많은 수업들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고요. 또 게다가 거기 이제 영유까지 하면 그 당시에 영유가 제가 이제 주변에 봤을 때 좀 저렴한 곳이 매달 한 100만 원 정도, 비싼 곳은 200만 원까지도 하는 곳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 엄마표 영어를 일찍 시작한 덕분에 그런 유혹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던 거, 그게 또 한편 굉장히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아마 아이한테 일찍서부터 영어 소리나 영어 원서를 노출해주고 있지 않았었다면 뭐 아이 한 5-6살 때는 영어 유치원에 관심도 정말 많았을 거고 아마 결국에 보내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영어 유치원을 보낸다고 내 아이가 영어를 다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영어 유치원을 보내지 않는다고 해서 영어를 내 아이가 못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이들마다 상황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 다르고 또 설사 내 아이가 영유를 다니는 동안 영어 굉장히 많이 늘었고 또 영어를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엄마가 지속적으로 집에서 영어 환경을 노출해주지 않으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영어가 점점 시들해져가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이가 영어 유치원을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정말 중요한 거는 특히 내 아이가 정말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크신 분이시라면 내 아이가 영어책 독서를 정말 많이 해야 된다는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말을 잘한다는 거랑 국어를 잘한다는 거는 다르잖아요. 그 말을 배울 때는 그 해당 언어를 많이 듣고 또 따라 말을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귀가 트이고 입이 트이면서 이제 그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독서, 이제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하죠. 영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영어 소리를 많이 듣고 그 영어를 따라 말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영어로 소통이 되고 영어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특히 이런 능력 같은 경우는 10세 이전의 아이들은 이제 좀 본능적으로 이 뇌의 특성상 우리 어른들에 비해서 별로 어렵지 않게 습득할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10살 이전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게 돼서 살게 된 아이들 한번 보시면 몇 년이 지났을 때, 뭐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그 아이들 딱 보면 아이들이 말을 못해서 현지에서 적응을 못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는 잘 없단 말이에요. 물론 인종차별이나 이런 걸로 힘들어하는 아이는 있겠지만 말은 아이들이 10세 이전에 이민을 가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게 되는데 성인 같은 경우도 전혀 다르죠. 한 40대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는데 30년이나 생활하고 지금 한 70대가 되셨는데도 영어로 막 유창하고 원활하게 소통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시는 그런 한인분들도 굉장히 이제 많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영어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때 영어를 알아듣고 또 영어로 말할 수 있게 되는 이 능력은 내 특성상 아이들 어떤 고유 능력으로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영유를 굳이 보내지 않아도 그 환경만 잘 노출을 해주면 이거는 가능한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진짜 이제 영어를 잘한다라는 거는 아까 국어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많은 독서를 통해서 그 언어의 이제 깊이가 계속 이제 뿌리를 내려야 이제 정말 수준 높은 경지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영유를 가느냐 안 가느냐 이제 문제가 아니라 내 아이가 이 영어 책을 정말 즐겨 읽는 아이로 만드는 거, 이게 정말 우리 엄마들이 해줘야 될 역할이고 정말 중요한 핵심,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메시지라는 거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아이가 영유에 다닌다면 아무래도 그 영어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영어가 확실히 익숙해지기도 하고 내 아이랑 성향이 맞다면 영어를 정말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커지는 건 사실이겠죠. 그런데 이 유학이라는 특성상 집에서 영어 소리를 매일매일 노출해주고 또 영어 원서를 이제 엄마가 매일매일 읽어주신다면 굳이 그렇게 비싼 돈을 쓰지 않아도 내 아이가 영어를 알아듣고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내 아이랑 잘 맞는 유치원을 선택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결국 영유를 보내든 안 보내든 정말 중요한 거는 엄마가 계속 관심을 갖고 집에서도 이 영어 소리 또 영어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결국 내 아이가 영어 책을 정말 즐겨 읽는 아이로 만드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제 영상이 영어 유치원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께 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